우리가 알면 깨달은 줄 알지만 아는 거는 지식이고,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우리가 갖추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있는 걸 알았다. 아는 것은 세상에 나와서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열려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아는 것은 있는 거를 알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있는 걸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무언가를 보고 들어서 아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물리로 이렇게 가지고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되면, 바르게 이렇게 갖추게 되면 여기 어느 질량이 모여갖고 물리가 일어나거든요. 물리가 일어나서 나의 이제 답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죠. 요것이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1차 깨달음, 2차 깨달음, 3차 깨달음까지 있는 것이고, 요거 진짜 작은 깨달음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는 물리가 일어나 버렸다. 그러면 아는 거로 갖고 지금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식을 많이 흡수해 갖고 물리가 일어난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이건 없던 게 나오는 거죠. 요것을 깨달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제 법칙이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지식을 갖춘 것들. 지식을 갖춘 거는 내가 아는 거죠. 이건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가 일어나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아는 거와 이 지혜로 열어가지고 답이 나오는 요거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이때까지 깨달은 사람들이 뭔가를 알아맞혔다. 뭐 이렇게 뭐 신통했다, 뭐 타심통했다, 깨달았다. 이거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때까지 쓰는 것은 깨달음을 거기에다가 붙여갖고 이걸 가지고 깨달았다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거는 타심통하고 이는 영문이 열려가지고 아는 거. 이건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계에서 내 육신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신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보통 한 달 만에 깨달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뭐 나는 3일 만에 깨달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49일이 깨달았다고도 하고 그러죠. 요런 것들이, 이거는 49일 만에 신통했다, 요거죠. 깨달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왜? 지식의 양이 모여서 물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또 생각은 해도 돼요. 이 신통을 해가지고도 내가 접하는 게 있는 거죠. 신통을 해갖고도 인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로 지식을 갖추는 겁니다. 거기서 신계에 들어가갖고 무한한 걸 내가 지식을 갖췄다 보니 이게 신계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한한 걸 내가 이 용량을 가지다 보니까 어느 질량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물리가 일어나고, 요렇게 해서 1차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요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깨달음이 있고 나니까 더 높은 계층을 이 신계에 내가 들어가서 모든 걸 흡수할 수가 있고, 이 지식을 많이 질 좋은 지식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물리가 여기서 일어나니까 크게 깨달아지는 큰 답들이 이제부터 스스로 일어난단 말이죠. 세상에 보고 들음으로써 이걸 나의 답으로 전부 다 분별해서 소화를 시켜서 내준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통하고 나서도 너희들이 공부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요겁니다. 신통했으니까 내가 아는 대로 짓거리는 거는 그거는 신이 내 육신에 이렇게 접합을 해가지고 신의 기운으로 내 육신을 빌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런 거는 신통력이라고 하는 거지. 신통력. 요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깨달음은 그렇게 갖고 오게끔 돼 있는 게 아니고, 너가 많은 지식을 소화해야만
여기서 물리가 일어나서 깨닫는 겁니다. 요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 데 의했단 말이고, 요거죠. 그런 것들이 내가 지식에 지금 배울 때는 뭐든지 흡수하고 놓고 흡수하고 놓고 흡수하고 놔야 이걸 들고 있으면 다른 게 들어와도 요거 때문에 맥혀가지고 다른 지식이 들어오는데 요게 맥혀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걸 흡수를 못 하거든요. 요걸 하나 처리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 게 요쪽에 들어와가 또 잡거든요, 이게. 잡아서 처리하고 들어가고 또 이걸 처리해야 잡아서 이제 또 잡을 수가 있고, 요런 것이지. 우리가 어디에 이제 아주 단순해질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니까 경제에 붙들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다른 게 와도 안 잡히는 겁니다. 요거 이상은 못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게 흡수가 안 돼, 지금. 듣기는 하는데 이게 내한테 흡수가 안 돼가지고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래되듯이 뭐든지 지식도 마찬가지고 이걸 고정시켜버리면 다른 걸 잡을 수가 없게 된다. 항상 내한테는 다른 게 계속 오고 있다, 정보가. 이것이 쌓일 때마다 답이 바뀝니다. 아름아리라는 것은 지식이 용량이 더 들어오면 이게 내가 아는 게 바뀌어요. 또 하나가 더 들어오면 또 아는 게 환경이 바뀐다고 이래. 답이 바뀌어, 항상. 아는 것의 답은 항상 바뀝니다. 그런데 깨달으면 물리가 일어나갖고 내가 꺼내는 답. 요거는 자연의 바뀜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자연의 법칙으로 나오는, 지혜를 열면 자연의 법칙에서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은 절대 변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열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정법이라 한다. 이런 것들은 오만 사람이 전부 다 쓸 수 있게끔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호미를 한자로 줬을 때 어떤 상황마다 쓰는 게 틀립니다. 호미를 어떤 도구로도 쓸 수 있게끔 돼 갖고 있는데 흙만 살살 긁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올 때마다 우리 쓰임새가 다른 것이지 법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법은 안 바뀌는데 환경마다의 이것이 다른 모양새를 해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지혜에서 얻는 답은 이 답이 바뀌는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쓰임새가 틀려지는 것에 다 쓸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요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 절대 변함이 없고, 자연의 법칙은 변함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환경은 오만상으로 산다, 이 말이죠. 오만상에, 그 상에 부딪힐 때마다 이 지혜의 무기는 달리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절대 바뀜이 없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은 절대 변화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 정확하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논리도 크게 들어와서 이 법에 다 맞게 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비유를 하면 오만상에 다 맞기 때문에 고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상은 잘못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바르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만상이 지금 있게끔 운용대가 있기 때문에 오만상이 있는 것이지, 요거를 내 상과 네 상과 지금 요걸 이해를 못해서 버러지가 있는 거지, 이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운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너의 근기와 나의 근기로 지금 생각하는 바가 틀리게 지금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맴돌고 하나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둘이 아니고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체 공도 사상. 이제 사상이 출현할 것인데, 인류는 아직까지 사상이 배출된 적이 없습니다. 홍위 인간들이 세상에 나와야 사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공도 사상. 여기 이제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념하고 사상은 틀린 겁니다. 이념은 내가 팽창을 하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념을 잡는 것이고, 이념에 대한 이념으로 해서 팽창이 다 되고 나면 그때는 사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념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3단계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힘을 갖추고, 힘을 갖추고 나면 그때는 이념을 세우고, 이념을 세우고 나면 여기서 30% 이게 내가 힘을 갖추면 기본 힘이 갖추어졌으니까, 먹고 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여기 이제 요때가 10% 갈 동안에 이념을 세워야 됩니다. 요 이념이 40% 되는 거죠. 이념을 세우고 나면. 그러면 10%를 가고 나 40%가 되면 여기서 너의 이념에 대한 팽창을 시켜주는 게 너희들의 지식도 그렇게 더 갖추게 해주고, 경제도 그렇게 갖추게 해주고, 힘도 키워주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전부 다 기업이 성장한 게 이념 기업 팽창이거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팽창을 해서 이념으로 팽창이 돼서 이만큼 크는 거예요. 70%로. 그게 오늘 우리나라란 말이죠. 이 나라가 이념 팽창해갖고 이만큼 큰 거예요. 모든 기업들도 이념이 있어야만 팽창이 됐었고, 이념이 없이는 이렇게 팽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념이 없으면 인재가 안 오거든요. 이념이 없으면 장사꾼이기 때문에 크는 게 한계가 있고, 여기서 이념이 안 생기면 인재가 안 와요. 물질을 쫓는 거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우리 이념이 생기기 전, 요럴 때고, 이념을 우리가 갖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재가, 사람이 온다는 얘기죠. 사람이 인재가 와갖고 스스로 운용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팽창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싶으면 이념을 잡아라. 요거예요. 이념이 있어야 사람이 온다 이 말이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념을 보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이고 실력 있는 사람은 고기 덩어리를 보고 안 움직입니다. 이념을 보고 움직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념을 전부 다 이념을 이룰 수 있도록 팽창을 한 힘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사상에 돌입해야 된다. 사상에 돌입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노력한 것을, 이것을 아주 맑게 빛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아주 만인이 이 빛을 이게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짬뽕에서 이 단어를 쓴 거죠. 깨달음이다. 무슨 뭐 아까 이야기하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게 짬뽕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걸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